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필름으로 작업을 해서 좀 이렇게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된 것 같아요. 여기가 34평이에요. 근데 구조가 되게 커서 네, 넓어 보여요. 주방은 네. 이것도 다 필름 작업을 기본적으로 했고 아. 대신에 이제 상판은 바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진 않으셨나요? 총 해서 10,000원 정도에 끝났고요. 안녕하세요. 가수님 안녕하세요. 어우. 아, 집 인테리어가 어제 끝난 건가요? 네네. 주말에 막 끝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들어오시죠. 네. 매물도 바로 내놓으셨겠네요. 네. 이제 부동산에 이번 주부터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3억, 한 3천만 원 정도 받으신 네.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매물을 내놓으신 거는 수리가 됐으니까 3억 9천만 원 정도 3억 9천만 원 정도. 했어요. 네네. 조금 더 높게 올렸는데 이제 깎아줄 거 감안해서 네네 3억 9천 정도 받으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 낙찰 받을 당시의 시세는 한 3억 8천 정도는 되는 거죠. 그때 제가 12월에 받았는데 그때 시세가 한 3억 8천에서 3억 7,500 정도였는데 요즘 조금 더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 3억 6,500에도 찍힌 게 있어서 이제 수리가 됐으니까 그거보다는 한 2,000에서 2,500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취득하실 때도 한 4천만 원 정도 싸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수리하고 나서도 거의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면은 나온 매물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내놓으신 상태고, 근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인상은 바로 살고 싶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오면서 느낀 건데 지금이 4월 초입니다. 4월 초에서 벚꽃이 상당히 많이 피어 있어서 주변 공간이 뭐 일단은 자연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내부도 이렇게 좋으니까 오시면은 좀 바로 계약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보러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진 않으셨네요. 총 해서 1,900만 원 정도에 끝났고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큰 돈 드는 샤시라든지 네. 뭐 이제 싱크대 장을 다 새로 짠다든지 이런 수리는 하지 않고 다 필름으로 작업을 해서 좀 이렇게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면 느낌만 보면은 거의 한 3, 4천만 원 정도는 들여가지고 평수도 꽤 큽니다. 몇 평인가요? 여기가 34평이에요. 근데 구조가 되게 커서 어, 넓어 보여요. 발코니가 없고 네, 네, 확장이 됐더라고요.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35평, 거의 40평 느낌도 나고 하는데 2천만 원도 안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방은 이것도 다 필름 작업을 기본적으로 했고 대신에 이제 상판은 바꿨어요. 그래서 상판 바꾸면서 요거 수전하고 여기 싱크볼 그리고 저기 가스레인지는 모두 새로 넣었습니다. 필름으로만 하셨는데 그 필름 작업해주신 시공업자분 연락처를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되게 잘 이렇게 솜씨가 좋으신 분이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게 잘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타일도 좀 우디 느낌도 나고. 타일은 원래 있던 타일이에요. 원래 있던 것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화이트로 다 발라놓으니까 여기도 화이트 타일 하면 예뻤을 것 같은데 근데 나름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해서 타일은 그냥 살려뒀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살려둘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인테리어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든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인테리어 하실 때 그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오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70대신데 제가 이제 처음 딸이 경매 공부하고 낙찰받은 집 구경하러 가자 이래서 두 분을 모시고 왔더니 이제 온통 다 그 꽃무늬 도배지랑 그 체리색 몰딩이 엄청 가득한 집이었는데 두 분이 보시고 너무 멋있다고 어디를 수리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아파트가 이제 호갱노노나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해보면 이제 제일 많이 찾는 연령대가 30, 40대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실제로도 좀 이 주변에서 되게 가성비가 있는 단지예요. 좀 젊은 분들 마음을 잡고 싶었어요. 금방 계약될 것 같습니다. 좀. 네, 좀 여유롭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구경을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화장실이 될 텐데
원래는 지금 딱 서 계시던 자리에 욕조가 있었어요. 여기? 네. 좁은데 욕조가 있었나 보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크지도 않은데 욕조까지 있어서 답답해 보이니까 욕조 뜯어내고 천장이랑 타일도 다 이것도 뜯어내고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기준으로?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몇 네. 군데 이제 다 견적을 받아보면 화장실 이렇게 전체 다 하는 비용이 사실은 다 비슷하더라고요. 의사소통하면서 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 잘 고를 수 있게 해주는 분이랑 선택을 했고, 저 밑에 이제 그 라인 조명도 따가지고 자재는 얼마 안 하는 건데 네. 전기 시공할 때 미리 좀 계획을 해놓으면 분위기 좀 살릴 수 있으니까 조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넣고 그래서 신경을 썼어요. 타일은 이거를 새로 뜯어내고 네, 새로 뜯어냈어요. 이게 기존에 있는 거 살리는 거 덧방이라고 하는 네. 것도 이번에 용어를 처음 알았고 네. 이것도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이 300에 600각 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용어도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알고 배운 게 많아요. 물도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여기 근데 수건 없어서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자연건조 시킵니다, 이거. 네, 일단 방도 이렇게 널찍한데 이 바닥을 일반적인 장판이 아니라 일반적인 네. 장판입니다. 장판인가요? 네, 장판이라서 근데 아까 PD님도 처음 들어오시고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거실은 걸레바지라고 이제 시공을 해서 장판처럼 아예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비용 절감 때문에 장판 꺾어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장판인 느낌이 여기 오면 있긴 있죠. 근데 요즘 장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지 저도 몰랐어요. 이게 장판 같지가 않고 거의 대리석 느낌이 날 정도로 아주 프린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샤시도 여기도 필름을 다 시공을 해둔 것이네요. 네네. 이번에 인테리어를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긴 했는데 필름이 특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등 같은 경우에는 LED 등으로 네, LED 등을 했고요. 이것도 근데 제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너무 아쉬운 게 여기 안방이면 사실 여기 또 몇 군데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매립등 시공했어도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하고 나서 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두 번째 인테리어 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이 사시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은 또 특이하네요. 네, 여기가 2009년식 아파트라 조금 옛날 구조인데 일단 구조 자체는 그대로 살리고 여기는 화장실도 타일 바닥은 그대로 살렸어요. 그래서 세면대랑 변기 수전 정도만 교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그 처음에 아까 보신 대로 투자를 하셨을 때 시세를 거의 한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4천만 원 가까이 싸게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매물은 한 3억 9천을 매도하시는 걸 목표로 지금 내놓으셨으니까 차익은 그럼 최종적으로 수익은 한 3,500만 원 이상은 보시고 투자를 하신 것인가요? 네네, 뭐 세금이랑 인테리어비 같은 거 다 제외하면은 뭐 한 3천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고 2천만 원대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욕심인 건데 뭐 봐서 매도가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또 더 낮춰야죠, 욕심을. 매매는 이제 단기 매매로 매매 사업자로. 네, 매매 사업자 냈습니다. 혹시나 대출도 받으신 것인가요? 대출 받았어요. 감정가의 60% 받아가지고 사실은 여기 제 투자금이 한 이제 1억 정도는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대출도 감정가의 60%니까 또 많이 받으셨고요. 기준이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60%둘 중에 더 낮은 거가 될 텐데 감정가의 60%만 받으셔도 거의 한 2억 5천만 원 가까이 또 대출을 받으셨겠습니다. 칸초님께서 저희 핵꿈사 카페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작성하신 글만 한 20여 개가 넘더라고요. 네, 강의 듣고 뭐 후기 쓴 것들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네, 20개 넘게 썼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은 생애 첫 낙찰 후기 써주신 건데 바로 오늘 서 있는 이 물건 낙찰 받으신 후기입니다. 그 후기 안에 제가 놀랐던 게 여태까지 입찰을 하셨던 물건들을 전부 다 엑셀화 해가지고 실제로 입찰하신 금액이랑 그 다음에 낙찰가 그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이 물건을 낙찰 받으시기까지 한 입찰을 몇 번 정도 하신 것인가요? 이게 딱 20번째 제가 입찰한 물건이었고 19번 폐차를 했었죠. 제가 작년 7월, 6월부터 이제 경매 강의 듣고 행꿈사에서 그때부터 입찰 시작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건은 쭉 입찰했던 것 같아요. 월차를 쓰시고
네, 처음에는 이제 뭐 회사 휴가 쓰고 법원 가서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또 공매 배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매 배운 다음부터는 또 공매에 또 엄청 집중하고 예, 그랬었어요. 그러고 이제 사모프를 수강을 하시면서 네. 또 우연히 이렇게 낙찰을 받으시게 됐고요. 네, 그 사모프 수강 기간에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모프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입찰을 했었어요. 그래도 연차를 내시기가 제 생각에는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네요. 작년에 그래서 휴가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올해 것까지 다 땡겨서 쓰느라고 할 때는 그냥 하고 쉴 때는 또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회사라서 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칸초님께서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명도를 진행을 하시면서 스토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공부할 때 사실 명도가 제일 떨리기도 하고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처음에 입찰할 때부터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로 여쭤봤을 때 여기는 이제 배당을 전액 받는 임차인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 분들은 낙찰자한테 인감증명서랑 명도 확인서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도 협상이 아주 어렵지 않을 거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확신을 갖고 이제 입찰을 했죠. 이게 명도가 쉬우면 내가 좀 이걸 꼭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예측을 하신 것처럼 명도가 실제로도 여기는 이제 회사 법인에서 직원들 기숙사로 이용을 하던 아파트라서 저는 그 회사의 인사팀 담당자랑 명도 협상을 진행을 했었어요. 일반적인 어떤 소유자라든지 여기서 막 이렇게 배당을 못 받아서 나가는 어떤 그런 개인이랑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업 담당자랑 협상을 하니까 그래도 조금 점잖은 분위기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 오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었어요. 네.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우리 사무장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분 되게 까칠하고 무서워서 이런 거 일정도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되게 막 화 많이 내고 하신다. 약간 가상의 그런 무서운 사무장님을 가장의 인물이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저랑 뭔가 협상이 혹시 제 힘으로 안 될 때 한번 선생님께 뭔가 찬스를 조금 요청드려 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 힘으로 서툴지만 그래도 첫 명도 했어요. 네, 기지를 발휘하셔가지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대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께서 사실 회사 업무만 하시기도 정말 바쁘시고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 경매랑 공매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20번이면 사실 좀 좌절하시기도 쉬울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신 것인가요? 조금 조급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낙찰이 목표가 아니라 수익이 날 만한 좋은 금액으로 받는 게 목표니까 소신껏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몇 천만 분의 1 이런 로또에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낙찰이 언젠가는 되기는 될 거니까 지금 안 돼도 뭐 한 몇 달 후에 되겠지? 뭐 안 되면 뭐 한 1년 후에 되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칸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본업을 또 성실하게 하시면서 조금은 의연한 마음으로 이 투자는 대하시면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칸초님께서 쓰신 후기를 쭉 보니까 첫 2달 동안 입찰하셨던 5건에 대해서는 낙찰가랑 입찰가랑 차이가 한 3,500 정도 평균 그 정도 났고 그리고 또 공매반을 수강을 하시면서 입찰을 하셨던 그때는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올해는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로 점점 낙찰가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경험을 하시고 또 그 피드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니까 확실히 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포인트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남겨두시는 거 그것도 저도 인상 깊게 봤고요. 이제 우리 행꿈사 TV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를 배우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만에 낙찰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행꿈사처럼 정말 경매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또 변호사님이나 저희 뭐 사무장님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진짜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기쁜 마음이고 약간 좀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뭘 하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경매를 알고 나서는 나 나중에 뭐 직장 그만둬도 경매는 또 정년 없이도 평생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좀 마음의 안정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생 업을 찾았다는 그런 기쁨이 좀 있고, 그동안 폐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조금 그래도 기가 꺾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또 행꿈사 카페에서 활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글을 쓰지 않더라도 거기 막 회원분들이 남기신 낙찰 후기는 정말 거의 빠짐없이 다 읽어봤고, 이제 선생님들이 올리시는 글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려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성공기 혹은 뭐 실패담, 여러 정보들이 다 오가는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가 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의욕을 좀 잃지 않고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나 뭐 행꿈사 뭐 단톡방도 있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의욕 넘치시는 분들에게 좀 에너지를 많이 얻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칸초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 말씀을 들으니까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환경이 참 많은 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텐데, 혼자 하시면은 지속해서 하시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좀 그렇다고 하시면은 저희 행꿈사 카페에 또 오셔가지고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만나 뵈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칸초님께서 중간에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경매나 공매 절차는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그리고 또 더 심한 문제들은 저희 법무법의 열린의 대표 변호사님이신 정충진 변호사님께 또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런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환경이 여기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칸초님 오늘 좋은 말씀이랑 그 다음에 실제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매도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